고든창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베네수엘라의 엔추파도스 현상과 비슷하다는 폭탄 발언을 했어. 엔추파도스 현상이란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당을 돕는 역할을 하는 가짜 야당 세력을 말하는데, 유심 선고를 며칠 앞두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등의 칼을 꽂은 윤상현 의원의 충격적인 사과 요구. 그런데 이게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검은 세력이 있다는 소름 돋는 분석이 나왔어. 그래, 당은 달라도 문자로 인사한 건 이해한다 치자. 존경할 수도 있어. 좋아. 근데 뭘 더 잘못이고, 식사라도 모셔? 그리고 공격을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박수현 대답도 별 말씀을. 그래놓고 저보고 뭐 엔추파도스라고 말하지 말아요. 아니 엔추파도스가 아니라면 아니면 되는 것이지 뭘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민주당하고 똑같잖아요. 부정선거 말하지 말라. 개 발작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선관이나 이준석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황금 뉴스럼프 측근으로 알려진 고든창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베네수엘라의 엔추파도스 현상과 비슷하다는 폭탄 발언을 했어. 엔추파도스 현상이란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는 자유를 위해 싸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당을 돕는 역할을 하는 가짜 야당 세력을 말하는데, 고든창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 대한민국 야당인 국민의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을 돕는 가짜 반대 세력이라고 지적했어. 고든창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최근 국민의힘 행보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윤상현의 계엄 사과 요구, 오세훈의 윤석열 절연 촉구, 그리고 윤어게인 손절에 대한 장동혁의 애매한 답변, 고든창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민주당 이중대가 돼버린 국민의힘, 여러분은 국힘이 진짜 보수라고 생각해? 이 영상만 나오면은요, 요즘 장동혁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발작을 합니다. 왜 발작을 하는지 압니까? 뜨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화면 놔둬. 발작을 하는 이유가 엔추파도스 말만 나오면 오늘 뭐 DC인가 저는 들어가지도 않는데요. 거기에서도 엔추파도스라는 말 자체가 뭐 검색어에서 없어졌다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금지어가 됐대요. 엔추파도스가. 아니 엔추파도스 왜 금지어를 시킵니까? 아니 국민들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가짜 야당, 쉽게 말하면 엔추파도스, 많이 제가 이미 설명절 기간에 방송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가 27년간 집권하는데 야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근데 그 야당들이 국민들 보는 데는 마두로 비판하고 싸우는 척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두로 편들고 결국은 마두로와 차베스의 경제적인 혜택을 받아가면서 유지되는 가짜 야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왜 윤석열 대통령 등에 칼 꽂고 결정적인 순간에 왜 부정선거 이야기를 개선하자니까 민주당하고 똑같은 목소리 내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다고 결과로 증명만 하면 되잖아요. 이걸 야 엔추파도스라 하지 마라 하면은 그게 찔리고 뜨끔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 전한길 보고 전한길이가 엔추파도스다 이러는데 그래 백날 캐봐라. 누가 그걸 믿겠냐고. 설득이 없으니까 그런 말은 아무도 인용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친한파들은 이재명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해제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해버렸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재명 손잡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란 특검팀,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 위한 내란 특검팀에 찬성하고 지금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라고 말 한마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줘도 국민들이 얼마나 큰 위안을 얻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인정에 대해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것을 국민의힘도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요, 지경 판사도 사람 아닙니까? 지경 판사도 정치적인 연결이 돼 있잖아, 이게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서영교도 사형 선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민주당은 같은 목소리로. 좌파 언론들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보고 무조건 사형시키라, 정청래도 사형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경 판사가 얼마나 압박을 느끼겠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은 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이 무슨 내란이냐?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 이런 목소리 좀 내주면은 지경 판사한테 얼마나 도움이,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되게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상기업에 대해서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비상기업에서 사과나 삑삑 해대고, 윤과 자꾸 뭐 절연한다 해서 이질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무기징역 받은 거 국민의힘은 과연 책임이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무죄를 외쳤습니까? 아까 화면 봤죠? 무죄 외친 건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죄, 외친 건 아까 아스팔트에 있는 누구였습니까? 김현태 단장과 전한길과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과 우리 애국 보수 국민들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엔추파도스 소리 듣고 엔추파도스 가짜 야당이다, 가짜 야당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될 건데 왜 삭제를 하고 이 말만 나오면 발끈하냐 이거야. 발끈하다는 건 뭡니까 이거?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면 음모론이라고 개발작하는 이준석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성관이나 한통 속이듯이 엔추파도스 말만 나오면 개발작하는 국민의힘이나 똑같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찔리고 도둑이 재발저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뭐 끝까지 이재명과 민주당과 맞서 싸우는 모습 보여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엔추파도스 아무리 국민의힘 엔추파도스라 하더라도 누가 믿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영상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고든창도 국민의힘 이상하다 하잖아요. 고든창 변호사 저도 미국 가서 같이 연설했잖아요. 트럼프 정부의 핵심 또 신뢰받는 분이잖아요. 고든창 변호사. 그분이 뭘 지지겠다고 설 연휴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가짜 야당 이재명하고 민주당과 싸우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한편이다. 이 이야기를 지적했잖아 고든창 변호사가요. 더 보여드릴게요.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려는 시도는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았고 눈에 띄는 충돌도 없었습니다. 대신 제도 내부에서 기준을 바꾸고 해석의 방향을 조정하며 권력이 작동하는 통로를 하나씩 장악해왔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권력의 장기화를 노리는 전략은 거리의 정치가 아니라 제도 속 정치로 진행됩니다.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해석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인물을 교체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장악하면 방향은 유지됩니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는 합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항을 늦추고 문제인식을 흐리게 만듭니다. 정권 장악의 핵심은 권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보이지 않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법, 행정, 언론이 각자 독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기준과 인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지만 일단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힘을 가집니다. 사법의 독립은 체제 유지의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러나 법의 문자보다 의미가 우선되고 결과 중심 판단이 반복되면 신뢰는 흔들립니다. 같은 사건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는 순간 법은 기준이 아니라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체제의 균형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국민의 위치가 주권자에서 관리 대상으로 이동하는 순간 정치는 설명이 아니라 통제로 변합니다. 동의는 출발점이 아니라 사후 절차가 되고 반대는 의견이 아니라 문제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불신을 빠르게 키웁니다. 체제 충돌이 격화될수록 상대에 대한 낙인은 쉬워지고 대화의 공간은 줄어듭니다. 정치적 판단은 도덕적 선악으로 재단되고 다른 해석은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의 정치는 사라지고 힘의 정치는 강화됩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장기 권력 구조가 사회에 남긴 상처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균형이 무너진 체제는 단기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국 신뢰 붕괴와 극단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회복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시민 여러분, 경각심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좌익이 30년을 준비했다면 시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를 따지고 프레임을 의심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체제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체제는 무너질 때보다 지켜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분노하며,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자유를 결정합니다. 이 싸움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내일은 선택권조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